김상교라고 기억할 겁니다. 개그맨 김상교가 아니라 이 버닝썬 사건을 최초로 발단을 만들은 버닝썬 앞에서 그 성추행 여성 말리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 버닝썬의 이 보안 요원한테 끌려놓고 또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그 최초의 버닝썬 고발자 김상교 씨요. 그 젊은 청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발을 하고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못 버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당 의원하고 좌파단체 인사가 이 사람한테 썩 와서 제2의 최순실 사태로 버닝썬을 키우자고 정치적으로 제안했고 이용을 당했다. 그래서 버닝썬을 제2의 국정농단 사건 이슈로 끌고 가자. 윤규건과 싸움을 좀 그만해라고 해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 찍혀서 일을 못하게 될까봐 끌려오다가 용기를 내어서 폭로를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해당 의원이나 이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태 수사가 한참 막바지에 진행 중이던 3월 달에 여당 의원과 좌파단체 인사들이 찾아와서 김상교를 때린 사람이 아마 최순실이 조카 같다. 이거 그때 한간에 바닥에 퍼졌고 제가 이거 신문에 나기 전에 요렇게 만들어 갈라 한다고 뉴스 브리핑에서 폭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온 좌파단체 인사들이 윤규건하고 가까운 지인이라며 윤규건 좀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해유하는 이런 활동을 했답니다. 다 문학의 인사라는 거예요. 당신 일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거니까 시비 좀 그만 걸어라.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조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 버닝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고 이 김상교 씨가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한 것 같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작년 11월 24일 버닝썬 클럽 앞에서 보안 요원에게 폭행당하고 경찰을 불렀는데 그 경찰들이 버닝썬과 유착되어 있으니까 신고한 사람을 또 패버렸죠.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CCTV에 보면 경찰차에 김상교를 태우는 과정에서 몸 위에 올라가서 제압하고 폭행을 하는 장면까지 나와서 유착 의혹을 제기시킨 장 본인입니다. 자, 그런데 버닝썬 내의 폭행, 마약, VIP 룸 내 성폭행, 경찰 유착 등에 대해 서울지방 광수대는 150명을 투입해서 6개 팀이 5개월 동안 조사하고도 버닝썬과 경찰에 대한 유착이 없었다 하고 김상교가 주장한 경찰 폭행 사건도 혐의가 없다 하고 오히려 김상교 씨에 대해서 여성 성추행 사건을 혐의로 이렇게 고소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 연루되어 감찰 대상이 된 사람 40명 중에 12명만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3명은 파면대 옷을 벗었는데 윤규건 등 10명한테는 징계를 유보했습니다. 자, 3월 달에 이제 슬슬 접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김상교한테. 최순실의 조카, 그러니까 최순실 언니, 아들이 지금 김상교 폭행자라고 소문을 돌렸습니다. 아마 뭐 영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 거는 아닐 거고 최순실의 조카가 이 클럽에 놀러 좀 다녔을 가능성과 소문을 좀 돌렸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쫙 돌았어요. 저도 그거 입수했어요. 아예 한 장짜리 파일로 만들어 있더만요.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 시즌2라고 하면서 제가 뜬금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버닝썬이 최순실 게이트가 되냐? 자, 그랬는데 민주당 의원 오영훈이라는 사람이 버닝썬 사태는 YG와 연루됐고 YG와 또 최순실 집안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버닝썬 사태의 본질이라고 연결을 쓱 하면서 버닝썬을 도와준다고 여당 민주당 의원과 좌파 단체 인사가 찾아왔고 그들의 입맛대로 윤규건이나 비리경찰에 대한 징계는 흐지부지 돼버렸고 그러면서 촛불로 만들어진 정의로운 정권이라 믿었던 정권이 조국 사태에서 억을 덮는데 급급하고 자기도 이용했구나 이렇게 지금 분노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뮤직비디오 미술감독으로 일하다가 3년 전에 광고회사를 창업해서 운영 중입니다. 6월 달에 이제 글 안 쓰겠다고 두문불출했는데 그 이유가 6월 1일 날 좌파 단체 인사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뮤지컬 공연 뒤풀이에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윤규건과 고향 선후배 사이라는 뮤지컬 제작자 대표가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술자리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김상교하고 좀 알만한 업계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이제 줄을 놓은 겁니다. 상교 고생 많았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네가 이긴 거다 했는데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 육군 중령급 장교들이 있었고 또 제작사 광고회사 대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배서갔던 육군 중령 장교들은 기무사 지금 정보지원사 소속인지 조사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랬는데 딱 제작사 광고회사 김상교가 일감을 받을 만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또 군인을 앉힌 거는 아마 기관원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겁을 좀 주는 효과를 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업계에 있는 대형 광고회사 대표들이 A 대표, 김상교를 불른 대표 옆에 붙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다 말하고 그런데 그 말은 말 안 들으면 이 업계에서 일 못한다 이렇게 들렸고 그래서 그날부로 인스타그램 닫고 더 이상 입을 닫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 너무 화가 나서 버닝썬 사태도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신을 설계해서 정리하려고 했던 게 화가 나서 폭로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김상교 씨가 검찰의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미지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기자가 물으니 좌파단체 사람들이 겪어보니 조직적이고 무서운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이 업계는 더 이상 발 못 담근다. 조용히 있어야 일이 풀릴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 해유를 하는데 두려웠고 광고하는 사람이 좌파 단체들한테 지켜 일을 못하게 되면 미래가 없을까봐 걱정을 했고 그런데 결국 버닝썬 수사 경찰은 경찰 비리 다 듣고 자기만 성추행으로 남겨가 파렴치한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시간 끄면서 마무리될 때까지 이 사람한테 성미끼를 던져서 네가 우리한테 말 잘 들으면 일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말 안 들으면 너 끝장이라는 걸 암시해서 이 사람이 입을 다물게 하고 어느 날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나서 보면 자기가 그냥 처벌만 받고 끝나버리고 끝난 다음에 하소연하려면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나마 이 사람이 일이 다 끝나기 전에 다시 재폭로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다 덮어버리고 자기 성추행만 남기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말 안 하면 윤규건을 포함한 경찰 비리가 다 덮어질까봐 지금 폭로했다. 자, 그러면 설계라 했는데 설계가 뭐냐 하니 3월 23일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 기자로부터 민주당의 의원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요. 그 좌파 기자들이나 또 좌파 단체 중에 알만한 사람이 썩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동조해주는 말 몇 마디 던지고 또 술 한잔 사주고 이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확 넘어가지요. 보통 사람 수준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 후에 종로의 식당에서 비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좌파 단체 인사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때린 놈 얼굴 기억하냐고 최순실 조카 사진을 들이밀대요. 자, 그러면서 버닝썬하고 최순실을 엮어서 딴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 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태의 방향을 영어로 스핀이라죠. 왜곡시켜가지고 엉뚱한 데 갖다 붙이면서 본질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것이 전형적인 정치 공작 기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2가 버닝썬이다 이렇게 만들라 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최초에 날 팬놈 얼굴을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 하니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자 우리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모임이 있으니 거기 나와라 이랬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제 끼리끼리 동병상련이다 해서 이제 하려고 했겠죠. 내부 고발자 모임이라면서 그 미투 폭로한 서지영 검사, 그 다음에 칼내에서 땅콩 막 관련해서 폭로한 박창진이, 그 다음에 이 최순실이 관련해서 노승일이 등을 아느냐 하고 또 윤지호 알지 하면서 같이 보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은 자리를 떠났고 좌파단체와 파전집에서 술을 한 잔 더 먹었는데 널 보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을 불러도 되겠냐 하면서 이 좌파단체에서 뮤지컬 제작자 대표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러 또 강원도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사 기자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세계에서 민주당 의원, 좌파단체, 좌파 인터넷 신문, 그리고 뮤지컬 제작자, 방송사 기자가 정치 공작을 하는데 다 한 통속이 됐다는 거죠. 자, 여기에 중재를 썼던 인터넷 매체 기자와 방송사 기자는 그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규건과 관계가 있다는 이 대표를, 뮤지컬 제작 대표를 처음 본 거냐 하니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윤규건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느냐, 이 자기가 주로 문제를 제기해서 그 성리 톡에서 검찰총장이라고 윤규건이 등장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 온 뮤지컬 대표가 결국 윤규건이랑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경찰 라인에 내가 잘 안다 하며 윤규건이 늘 이상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길래 안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만나 보니까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가 찬 겁니다. 자기 고향 후배라며 뮤지컬 제작사 대표가 부산의 건달 조직에 있다는 사람과 영상 통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얘가 김상교다 잘 지켜줘라 이래 말했다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너 까불면 조폭한테 어느 날 지도 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한 거죠. 자, 강원도에서는 무슨 중령 계급의 군인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또 서울에서는 부산의 건달을 통화를 연결시키고, 자, 그래서 지금 버닝썬 사태를 방향을 틀어가지고 최순실 국정농단 2로 만들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라들어서 좌파단체 인사가 주도하고 판을 짠다 그러고 4월부터 5월까지 1, 2주에 한 번씩 만났고 최순실과 YG 고리가 아직 이어진다. 제2의 국정농단이다. 판을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최순실 조카는 내 팬 사람하고 상관없다 했는데도 그 최순실 조카가 범인이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이제 이 사람을 그야말로 이 타이밍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순실 조카가 버닝썬 2가 되지는 못했겠죠. 왜? 워낙 엉뚱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거는 김상교가 계속 떠들어대면 지금 경찰 처벌을 하게 되고 경찰 처벌을 하면 그 경찰에 압력을 넣었던 사람이 또 윤규건이고 또 윤규건이한테까지 또 죄가 물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조국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버닝썬과 윤규건을 빨리 덮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김상교한테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공갈, 협박, 회유를 하면서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고 이제 다 끝나고 이 사건이 한 템포 넘어가 버리면 이제 김상교만 그야말로 쪼다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최근에 검찰이 버닝썬, 윤규건이 다시 수사하는 걸 보고 내가 완전 놀아났구나 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번쩍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말입니다. 김상교를 불러내서 니 때린 놈 기억하냐고 직접 사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아니다 하니 진짜 기억이 안 나냐 다시 봐라고 최순실 조카 사진을 보여주며 목격자가 5명이나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교가 성추행을 했다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공작이라고 보고 그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시켜서 고발을 시켰다고 봅니다. 자, 버닝썬 터지니까 윤지호 끌고 와가 난리치더만 어느 날 사기범이 돼가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한국에 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윤지호도 버닝썬 덮으려고 등장을 했고 김상교한테도 가가지고 버닝썬 덮으려고 장난을 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고 이런 사람들은 김상교가 잠을 못 잔다 해서 위로 차원에서 다독거린 거다. 제2의 국정농단 이런 거 다 소설이다 합니다. 그러면 김상교가 미친 거네요. 없는 일을 지금 와서 또 지어냅니까? 자, 그러면서 자꾸 내부 고발자 모임에 집어넣으려 했다는 거예요. 거기 넣으면 그 속에서 이제 좌파들하고의 커넥션이 확실히 형성되면서 이 친구가 정권에 불리한 말을 못하도록 하려고 묶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요 이런 일에 말려들면 순식간에 그냥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경실련의 박상인 교수가 지금 조국은 그만두고 감방 가야 된다 했고요. 사퇴해야 된다 했고 또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겸 이 연구소장이 또 완전 이거 사기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순실을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대검 앞에서 회견을 어제 했습니다. 자, 아주 확실한 좌파 단체인데 이 좌파 단체에서 보수 단체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국을 고발했습니다. 이건 보수 단체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조국이 66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국, 정경심이 코링코 관계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왜 66억 5천이냐? 처음에 WFM에서 어딘지 모르게 돈이 53억, 55억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들어왔다 그랬죠, 코링코에. 그래서 우국한이가 55억의 주식을 코링코에 무상으로 줬답니다. 그게 그때 어디선가 정려가 돼서 들어와 있다 하는 돈이라는 겁니다. 우국한이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웰스 CNT에 단기 대여금 몸목으로 조범동이가 10억을 이렇게 전달한 것도 뇌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경심이가 WFM에서 자문료까지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모를 리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웰스 CNT가 10억을 조범동이에게 투자한 돈을 다시 빼가지고 줬지요. 그리고 조범동이는 그걸 사채시장에서 바꿔서 현금으로 익성 대표한테 줬댔는데 익성 대표는 받은 적이 없댔죠. 검찰은 그 돈이 지금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정경심이한테 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 초반에 53억이 어디서 왔느냐, 10억 5천이 문제다고 제가 제일 먼저 지적했던 돈 2개를 이 좌파 단체들이 꼭 집어서 지금 뇌물수수로 조국 부부를 고발했고, 문재인 정권을 우리는 지지하지만은 부패 권력 조국 수사 없이는 검찰 개혁이 실행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